안녕하세요, 여러분.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은 잘 복습해서 머리에 넣어두고 오셨나요? 이번 단어는 앞에 했던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면 뒤에 공부할 내용 역시 정확히 이해하기가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선생님도 핵심적인 내용들을 비교해서 설명해 주려고 노력할 텐데요. 매일 올라오는 영상이 길지는 않겠지만 그 안에 담겨 있는 중요한 내용을 여러분이 잘 파악하길 바라는 마음을 담아서 오늘 수업도 시작해 보겠습니다. 물질의 기본 성분에 대해서 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원자와 원소를 많은 친구들이 아직도 조금 헷갈려하고 있는 것 같아서 간단하게 정리하고 원소에 대해서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원자입니다. 우리 주변의 모든 물질을 자르고 잘라서 더 이상 분해할 수 없는 입자 수준까지 잘랐을 때 그 작은 알갱이 하나하나를 우리는 원자라고 부릅니다. 방금 선생님이 한 말을 조금 예쁘게 정리를 하면 물질을 구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입자라고 정의할 수 있겠죠. 원소와 다르게 원자는 실체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원자를 간략하게 표현할 때 동그라미와 같은 기호로 표현할 수 있고 그 동그라미의 개수를 셀 수 있는 것처럼 이 원자는 개수를 셀 수 있는 입자의 개념이라는 것을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우리가 그리고 있는 이 동그라미, 즉 이 동그란 입자가 곧 원자인 셈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 주변의 물질을 구성하고 있는 가장 작은 알갱이인 이 원자, 이 원자도 되게 다양한 종류가 있겠죠. 그 종류를 부를 때 우리는 원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 종류의 알갱이들로만 물질이 이루어져 있다면 우리 주변의 물질이 이렇게 다양할 수 없겠죠. 그 종류, 즉 물질을 구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성분을 원소라고 이야기합니다. 더 이상 자를 수 없는 정도로 잘라놓은 입자의 종류들을 말하는 것이라고 했으니까 원소 역시 더 작은 성분으로 분해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알갱이 하나하나를 원자라고 이야기했었는데요. 그 원자의 다양한 종류인 원소를 표현해주기 위해서는 다른 모양, 크기, 색깔 등으로 이렇게 다양하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어제의 비유를 다시 들어볼게요. 이 레고 집을 다 분해해 놓은 레고 조각들 사진인데요. 선생님이 레고 조각이 몇 개 있느냐고 물어본다면 여러분은 원소와 원자 중에 어떤 개념을 떠올려서 대답을 해야 할까요? 맞습니다. 개수를 세기 위해서는 입자 하나하나를 지칭하는 원자를 떠올려야 해요. 그렇다면 이 레고집은 어떠한 레고들로 이루어져 있나요? 라고 물어본다면 지금 이 질문은 각 레고의 종류를 물어보는 질문이죠. 네, 더 이상 분해되지 않는 성분을 의미하는 원소를 떠올려야 할 겁니다. 즉, 우리 주변의 모든 물질들을 더 이상 분해할 수 없을 정도로 분해했을 때 원자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표현을 해도 혹은 원소로 구성되어 있다고 표현을 해도 전부 다 맞는 말들입니다. 셀 수 있는 입자의 개념으로 설명하고자 할 때에는 원자를 그리고 그 원자의 종류로서 성분의 개념으로 이야기를 하려고 할 때에는 원소를 이야기할 뿐인 거예요. 좋습니다. 여기까지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이에요. 교과서를 읽어봤다면 세상에는 정말 다양한 종류의 원소가 있다는 것도 알 수 있었죠? 네, 118가지의 원소가 있다라고 교과서에 명시가 되어 있었을 거예요. 이 레고들만 본다고 하더라도 빨간색 직사각형, 초록색 작은 정사각형, 노란색 긴 정사각형 등의 수십 가지 종류로 여러분이 분류를 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 주변의 이 수많은 원소들을 매번 이렇게 초록색 정사각형, 노란색 긴 레고, 큰 정사각형 이런 식으로 부를 수는 없겠죠? 복잡한 것을 간단하게 나타내면서 전 세계의 사람들이 동시에 서로 쉽게 뜻을 전달하려고 사용할 수 있을 만한 것, 그게 바로 무엇일까요? 네, 기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다양한 원자를 종류별로 카테고리 해놓은 원소를 간단히 기호로도 나타낼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원소기호라고 부릅니다. 규칙은 되게 간단해요. 원소의 영어 이름의 첫 글자를 알파벳 대문자로 따옵니다. 예를 들어 질소라는 원소는 니트로젠이라는 영어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이 풀네임에서 앞글자 N을 따 원소기호로 사용합니다. 우리 주변의 물질을 구성하고 있는 수소, 산소, 탄소와 같은 다양한 원소의 이런 모든 원소들의 원소기호를 만들 때의 첫 번째 규칙이에요.
그런데 원소의 종류가 많다 보니까 앞글자와 같은 원소가 또 있을 수도 있겠죠? 니켈이라는 원소를 한번 들고 와 볼게요. 질소의 영어 이름 니트로젠과 앞글자가 동일하네요. 그런 경우에는 중간 글자 하나를 선택해서 첫 글자 다음에 소문자로 나타내 줍니다. 이러한 규칙을 바탕으로 여러 가지 원소를 나타내는 원소 기호를 만들었는데요. 그 중에서 일부분을 여러분에게 지금 보여드리도록 할 거예요. 우리가 발견된 원소 118개의 모든 원소 기호를 기억하지는 않아도 됩니다. 꼭 필요한 원소 기호를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앞으로 수업을 진행하면서 필요에 따라 더 추가로 등장하는 원소 기호도 꼼꼼히 이야기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우선 오늘은 이만큼의 원소 기호를 외울 수 있도록 노력해 주세요. 하나하나 한번 보도록 할 건데요. 영어로 된 이름의 원소 같은 경우에는 원소 기호를 기억하기가 더 쉬울 거예요. 한번 보겠습니다. 수소입니다. 수소는 영어 이름이 하이드로젠이에요. 원소 기호가 이 하이드로젠의 앞글자 H를 따서 붙여졌습니다. 탄소의 영어 이름은 카본입니다. 그 가장 앞글자를 따서 C라고 원소 기호를 붙여놨어요. 다음은 산소입니다. 옥시젠이라고 해요. 가장 앞글자인 O를 따서 원소 기호는 O입니다. 아이오딘, 이름에서부터 어느 정도 좀 유추가 되죠? 원소 기호는 I예요. 금은 여러분이 골드라서 G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라틴어인 아우룸에서부터 이름을 따왔습니다. 이 경우에는 원소 기호가 라지 A, 스몰 u에서 AU라고 작성을 하게 됩니다. 황이라는 원소는요, 영어 이름이 sulfur예요. 그래서 원소 기호는 가장 앞글자인 S를 따서 S라고 붙여졌어요. 구리의 경우에도 라틴어로 이름이 붙은 원소 기호인데요, 대표적인 원소인데요. 쿠프름이라는 단어를 따서 CU입니다. 납도 역시 라틴어 이름으로 붙여졌어요. 플룸붐이라는 이름을 따서 PB입니다. 질소는 아까 방금 봤죠? 니트로젠에서부터 N을 따왔습니다. 알루미늄도 역시 영어 이름이라서 여러분이 원소 기호를 유추하기 좀 편하실 거예요. AL입니다. 철의 경우에도 역시 라틴어에서 이름을 따왔는데요. 페룸이라는 라틴어에서부터 유래됐습니다. 그래서 FE가 원소 기호예요. 칼슘도 역시 영어 이름입니다. CA가 원소 기호고요. 앞에 탄소가 C이다 보니까 지금 구리와 칼슘과 같은 경우에는 그 뒤에 작은 소문자로 하나 더 단어가 붙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마그네슘의 경우에는 역시 MG가 됩니다. 나트륨의 경우에는 NA가 되겠고요. 은 역시 라틴어에서부터 이름이 따와서 AG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계속 이야기해왔던 것처럼 원소는 원자를 분류해 놓은 카테고리예요. 우리가 레고를 분류할 때 색깔, 모양, 크기 등으로 분류할 수 있었던 것처럼 이러한 원소들도 사실 이렇게 쭉 나열해 놓는 것이 아니라 분류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따라서 우리가 사실 1번부터 번호를 순서대로 매겨놨는데요. 그런 내용을 표로 정리한 것을 이렇게 나타내는데 주기율표라고 부릅니다. 왼쪽 상단에 써 있는 주기 그리고 족이라는 것이 사실 바로 원소를 분류하는 기준이에요. 이에 따라 원소가 분류가 되게 되고 고유한 번호를 가지게 됩니다. 우선은 1번부터 20번까지의 원소들을 여러분이 기억해 주길 바라는 마음에서 이만큼만 들고 왔지만 우리가 현재 발견한 118개의 원소들은 모두 이 주기율표 상에 표시가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이 원소들이 어떤 기준으로 이렇게 분류가 되었는지도 궁금해야 하는데 궁금하시죠? 이 주기율표는 결국 원자들을 종류에 따라서 일단 분류해 놓은 거예요. 그렇다면 원자의 특징을 알아야만 분류 기준 이해를 할 수 있겠죠? 한 2시간쯤 뒤에 원자의 구조를 공부하면서 다시 한번 이 주기율표를 선생님이 가지고 올 거예요. 그때까지 여러분들이 주기율표의 원소 20개, 그리고 앞에서 추가로 더 이야기했던 몇 가지의 원소 기호를 더 기억해서 오는 것이 과제입니다. 학교에서 한번 가볍게 원소 기호 퀴즈도 볼 예정이니까 지금부터 착실히 기억해 두시길 바래요. 벌써부터 외울 게 많아요 라고 힘들어하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원소 기호는 여러분들의 이름 같은 거예요.
기본적인 내용을 알고 있어야 다음 내용으로 나아갈 수 있으니까 반복적으로 보면서 잘 기억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오늘 보니 다양한 원소들을 어떻게 확인하고 구분할 수 있는지에 대한 방법 2가지를 보도록 할 거예요. 영상 복습을 위해서 교과서 28, 29페이지를 펴고 해당 쪽에는 없지만 선생님이 추가로 말했던 원소 기호를 옆에 작성하면서 그리고 주기율표도 한번 그려보면서 공부를 마무리하면 되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러분이 혼자 공부하고 기억해야 할 시간을 많이 남겨드리기 위해서 이 정도로 끝낼게요.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